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오는 공격 축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해에 합법 이민 승인이 전년보다 310만 건, 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미국을 떠나면 이민 당국이 재입국을 거부하고 추방시킬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로 21세기 주택 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을 승인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이 창출하는 부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올 정도로 화끈한 공격 축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표팀은 내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주심이었던 파쿤도 테오 심판이 다시 한국 경기를 맡게 됐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오는 공격 축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에 따르면 조별리그 40경기 기준 모두 121골이 터져 경기당 평균 3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경기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2 카타르 월드컵보다 득점수가 약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0대0 무승부는 단 3경기에 불과했고 자책골도 8골이나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의 다득점 현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새 월드컵 공인구 트리온다를 꼽고 있습니다. 피파는 공이 날아갈 때 흔들림을 줄이고 선수들이 슈팅과 드리블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인구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팀의 랄프 랑니크 감독은 공이 마치 대포알처럼 빠르게 날아간다며 골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어려운 슈팅이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수분 보충 휴식 도입으로 추가 시간이 늘어난 점, 그리고 월드컵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팀 간 전력 차가 커진 점도 득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 축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1승 1패로 조 2위를 기록 중이며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심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쿤도 테오 심판이 맡습니다. 테오 심판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포르투갈전 주심으로 경기를 관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김영권과 황희찬의 연속골로 포르투갈을 2대1로 꺾으며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테오 심판 역시 큰 논란 없이 경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2년생인 테오 심판은 2019년부터 피파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거친 플레이와 과도한 항의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아르헨티나 컵 대회 결승전에서는 양팀 선수들의 집단 충돌 과정에서 무려 10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며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경고수 역시 과도하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돼 이날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해 합법 이민 승인이 전년보다 310만 건, 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이민 승인이 90만 6천 건, 69% 감소한 데 이어 취업 기반 이민 승인은 141만 건, 2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 해부터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떠들썩하게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용하게는 합법 이민도 급감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해인 2025년도에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각종 이민 청원과 영주권 등을 승인한 건수는 830만 건으로 나타나 전년도인 2024년도에 1140만 건에서 무려 310만 건, 27%나 급감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분석한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첫 해 한 해 동안 전체 합법 이민 승인 건수가 310만 건, 27%나 급감했는데 인도적 페티션 청원이 눈에 띄게 급폭락했고 취업 기반 이민 승인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가족 기반 이민 승인은 8% 늘어났고 미국 시민권 승인도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청원서, 취업기반 영주권 신청서 등을 합한 취업기반 이민 승인은 트럼프 첫 해인 2025년도에 403만 9,300여 건으로 전년도인 2024년도 545만 1,200여 건보다 141만 2천 건, 25.9%나 감소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의 승인 건수는 2024년도 16만여 건에서 2025년도에는 15만 2천여 건으로 8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승인 건수는 2024년 11만 9천 건에서 2025년에는 10만 8천 건으로 만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1년에 14만 개를 발급할 수 있는 연관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도 까다로운 심사나 늑장 처리 때문에 쿼터보다 적게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의 승인 건수는 2024년 71만 2천 건에서 2025년에는 78만 6,400건으로 7만 5천 건, 10.5% 늘어났습니다.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승인 건수는 2024년 41만 2,500건에서 2025년 43만 3천 건으로 2만 건, 5% 증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관 쿼터를 폭락시킨 동시에 거의 수속을 중지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 신청 등의 승인 건수는 2024년 131만 7,500건에서 2025년에는 41만 건으로 무려 90만 6,500건, 69%나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에 허용하는 난민 쿼터를 10만 개 이상에서 단 7,500개로 급감시킨 데 이어 갖가지 이유로 피난민 신청서 수속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후에 미국을 떠나면 이민 당국에 재입국을 거부하고 추방시킬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범죄에 연루되는 영주권자들은 최종 판결 이전에는 결코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고 추방할 수도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6대3의 결정으로 이민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려고 시도했을 경우 입국 허가 대신 패롤 가석방 처리한 후에 추방 절차에 넘겨졌던 사례는 합법적이라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계 영주권자인 라우 씨가 지난 2012년 뉴저지에서 짝퉁 반바지 30만 달러치를 판매한 상표 위조 혐의로 체포됐는데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미국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우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6월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뉴욕 JFK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 했습니다. 이 공항의 입국심사관은 라우 씨가 상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덕적 타락 범죄자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대신 패롤 가석방 처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가석방 상태에 빠진 라우 씨가 상표 위조 혐의에서 유죄를 시인하는 즉시 신속 추방 절차에 넘겼습니다. 라우 씨가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들에서 잇따라 패소했다가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주권자로 범죄에 연루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되며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자일지라도 도덕적 타락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고 패롤, 즉 가석방 처리될 수 있으며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 범죄로는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일컫고 있으며 라우 씨와 같은 상표 위조, 사기와 절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 범죄들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자일지라도 형사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이상의 실형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행을 면하기 위해 프리바겐 과정에서 집행유예만 신경 쓰고 집행유예 365일, 1년 이상에 합의할 경우 추방 대상이 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징역형이든 집행유예든지 364일 이하로 내려가도록 집중해야 할 것으로 이미 변호사들은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례적인 초당적 지지로 21세기 주택 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을 승인하고 있어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미국 주택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있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싱글홈 매입을 제한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없애 타운홈이나 아파트먼트, 콘도 등의 공급을 대폭 늘려 적정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게 공화민주양당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주택법안이 승인되고 있어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주택 건설을 위한 로드맵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찬성 85대 반대 5라는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고 연방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서명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상하원 양당 간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일사천리로 최종 승인되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는 절차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전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적절하게 낮춤으로써 미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5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싱글홈, 단독주택을 350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현재 100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합해 50만 채나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 매각에 착수하면 그만큼 시장의 매물이나 렌트 독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전역에서 타운홈이나 콘도 등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을 대거 건축해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도 대폭 늘리게 되고 각 지역에서 성과를 내면 지원금을 내려주는 1억 달러 규모의 이노베이션 펀드도 운영됩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환경심사, 조닝 등의 장벽을 대폭 허무는 작업도 지역별로 펼치게 됩니다. 미국민들의 내 집 소유 비율인 홈오너십은 올 1분기 현재 6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절정기에 69.2%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65%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전역의 중위주택 가격은 40만 3천 달러로 2011년에 22만 7천 달러에 비해 무려 77%나 급등해 있습니다. 40만 3천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가구당 연소득이 11만 6,780달러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6.5%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어 미국 주택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되며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이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기업들이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를 통해 정부가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그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과 맞바꿔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미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서 일정 수준의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 펀드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AI 기업들이 수익 일부를 기금 형태로 출연하고 이를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일부 AI 기업들은 AI 산업 발전에 따른 혜택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알래스카 주민들이 석유 산업 수익을 기반으로 매년 배당금을 받는 알래스카 연구기금 모델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공정한 규제기관 역할보다 투자 수익을 우선시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동시에 선수로 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특정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유시장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앞으로 미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로 창출되는 부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